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서는 것은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 반도체가 SK하이닉스를 인수한 후에 벌써 인수한 지가 10년이 넘어서는데 이건 SK하이닉스 원산 반도체가 아니죠. 이천과 청주에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자, 이런 그 반도체 회사를 인수 후에 지금 무려 12조 원을 벌어들이는 회사로 대변신한 그 자초지종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바로 스마트 IT가 바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 사진에 10년 전에 하이닉스 부실이 심해서 만약에 그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은 부담이 크다는 그날 싸늘한 시선 속에서 SK 수장이고 SK그룹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태원 회장은 결단으로 해서 SK 하이닉스를 인수를 합니다. 그 결과 SK 대규모 투자로 해서 급성장하는 반도체에서 세계에서 3위로 지금 매출 그러한 대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126만 평이 개발되는 4개의 팹과 소규모의 이런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부품 장비의 협력회사들, 그리고 여기에 각종 지원시설과 상업용지, 아파트 부지가 들어서는 126만 평이 개발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원삼입니다. 이 뒤에는 보시면 그 두창 저수지가 보이고 있네요. 자, SK하이닉스가 10여 년 전에 이 회사를 인수할 때는 아주 부실했었고 적자가 예상된다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자, SK하이닉스의 주 연역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에 2012년 2월 달에 SK그룹의 하이닉스를 편입을 합니다. 자, 그 뒤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2015년에 단일 건물로서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M14를 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경기도 이천에 M16을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청주, 여기 2018년에 충북 청주에 낸드 플래시를 지금 반도체 공장을 해서 M15, 그러니까 M14, 15, 16을 한 다음에 2019년에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36만 평이었던 것이 10만 평 정도가 줄어들어서 재척을 해서 126만 평이 개발되는 바로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아마 세계에서도 우특수고 K반도체의 핵심적인 그러한 공장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지만은 토지 수용주와 토지주와 그리고 SK하이닉스 용인도시공사와 서로의 이러한 뜻이 지금 맞지를 않아서 아직까지 첫 삽을 뜯지 못하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만은 반드시 2022년 새해 들어서는 이제 아마 조만간 타협을 하고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를 해서 타협을 한 다음에 반드시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아마 조만간 착공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당시 SK그룹 하이닉스 인수에 대해서 싸늘한 시선이 많았습니다. 인수를 주도했던 SK텔레콤 주가는 폭락을 했고, 인수를 중도에 포기했던 효성, 현대중공업, 또 STX 등이 승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는요. 반도체는 사이클이 뚜렷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사이클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10년 가까이 부실기업했던 하이닉스로서는 적기에 투자하지 못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SK의 커다란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오늘 현재 지금 어떻게 되느냐? SK 하이닉스는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시가총액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매출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와 인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삼성과 인텔 다음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하이닉스 인수를 위해서 투입한 금액은 3조 5천억 가량이 됩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은 시가총액 무려 90조 원 규모로서 SK그룹의 대표적인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원삼에 126만 평이 개발되는 데는 무려 120조의 시설비에다가 공사, 착공, 토지 수용비로 해서 2조 원을 플러스한다면 122조 원이 투입되는데, 이 122조 원이 투입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수백 수천조의 그러한 기업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SK그룹에 편입된 이후 SK 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를 이어오고 있고, SK그룹의 안정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적기 투자 덕에 가능을 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는 성공적인 경영 실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편입 이후는 2012년 4분기부터 흑자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후 업황 하락기였던 2016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2011년에 19,000명에 든 임직원 숫자가 50% 이상 늘어나 지난해만 해도 3만 명에 달했는데,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만도 아마 3만 명가량이 연구와 직원들의 그러한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매출이 11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4조 1,700억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신설되고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원삼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그 주변 지역이 천지개벽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반도체는 초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업인데, SK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한 뒤에 탄탄한 재무적 지원을 한 것이 지금의 성장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것도 도움이 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난 SK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에 이어서 아마 세계적인 굴지의 반도체 기업, 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우뚝 가고 있는 지금 반도체 산업국가로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얼마 전에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에 내려와서 K반도체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 기관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인텔랜드 사업부 인수 1단계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전 세계 랜드 신장에서 선두권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SK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석희 SK 하이닉스 사장은 올해 사업 전략으로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한다는 인사이드 아메리카를 선언을 했고, 이를 위해서 올해 초 SK 하이닉스 본사 차원에서 미주 산업 조직을 신설했고, 대규모 R&D 센터, 연구개발센터 착공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인 클러스터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조감도, 또 도시계획, 토지이용 계획도가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가 SK 하이닉스 4개의 팹이 들어서는 단지가 되겠고, 소부장이라고는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선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 위에 왼쪽에 보시면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주택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여기 또 지원시설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는 천지개벽 상전벽해가 되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을,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중국 생산 라인 확대도 지속합니다. 기존 우씨 D램 공장을 확장하는 가운데서 최근에는 인텔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품었고, 우씨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구축까지 끝내면은 SK하이닉스는 D램, 낸드, 파운드리 3개 부분에서 모두 현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씨 공장이 정비를 마치고 본격 가동하면 매월 8인치 웨이퍼 기준 10만 장 이상을 찍어내는 생산기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국내에서도 미래를 위한 대단히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제가 중점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 처인구죠. 용인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최첨단 반도체 팹 4개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직은 안타깝게도 지금 착공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2022년 금년에 들어서는 착공과 함께 엄청난 빠른 속도로 4개의 팹, 4개의 공장을 아마 착공이 들어가서 하루빨리 이제 생산 라인에서 제품이 나올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하이닉스 인수한 배경에는 오너인 최태훈 회장의 결단과 이를 실행해 옮긴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의 2인 삼각체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SK텔레콤에서 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개발실을 이끌었던 박 부회장은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수준비팀을 꾸리고 산업의 맥을 짚는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인수에 효율적이든 그룹 내 분위기를 바꿔놓은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태훈 장도 하이닉스 인수 후에 직접 공동대표를 맡아 책임경을 선언했고요. 회사 인근에 대형 호프집을 빌려서 직원들의 길을 살리는 등 안팎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또 만약에 M&A가 실패하면 하이닉스를 국가에 기부 체납하겠다는 각오로 뚝심 있게 정상화의 길을 걸었다는 후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운 100년의 시작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으로 확정이 되면서 SK 반도체 클러스터 애정부지가 바로 여기 동그라미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이제 개발의 속도가 진행이 될 것이면서 수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SK하이닉스 반도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토지 수용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앞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는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나름대로 수익금도 지금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이나 토지주들에게 그만큼 보상도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 SK하이닉스 반도체 원산면 일대의 토지주들도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보상 금액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서로 힘을 합쳐서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우뚝 서고 또 K반도체의 핵심적인 지역이 될 것이면서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에 우뚝 서는 강국이 되리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SK하이닉스 반도체 원산구 처인면에 하루빨리 이런 반도체 산업이 착공이 들어가서 양산체계로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하루빨리 더 한 걸음 더 진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